네, 오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클래스, 객체, 메서드 이런 얘기들을 할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만들고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많이 연습을 해볼 겁니다. 어,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방법론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을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음,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그 데이터들에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들, 뭐 예를 들면 숫자, 문자열, 그다음에 논리값 등등,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들만 가지고서 그 어떤 속성들을 다 정의를 할 수가 없어서 복합적인 자료 타입을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성격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여러 과목들의 성적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에 여러 과목의 점수들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대상을 정의를 한다거나 뭐 그다음에 뭐 학생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속성들 혹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런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대상들이 숫자 한 개나 문자열 한 개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숫자, 문자열 등등등 여러 개의 어떤 데이터 타입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대상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에서 가장 간단하게 새로운 어떤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딕셔너리를 이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를 이용해서 키에 매핑되는 값으로 아이템들을 저장할 수가 있죠. 그럼 학생이라고 하는 대상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뭐 번호, 이름, 국어 점수 이런 키 값들을 저장을 하면서 그 학생이라고 하는 대상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키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키값의 제약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키값은 중복되지만 않으면 숫자로 키값을 만들어도 되고 문자로 키값을 만들어도 되고 문자로 만들 때에도 이름은 그 딕셔너리를 만드는 사람이 마음대로 키값을 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일관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기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하는 대상을 항상 일정하게만 만들어준다면 뭐 총점을 계산한다거나 평균을 계산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함수들을 만들 수 있겠지만 똑같은 학생이라고 하는 대상을 표현하더라도 키값을 누구는 코리언이라고 하고 누구는 KOR이라고 해버리면 그런 모든 딕셔너리에서 공통적으로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를 만들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함수를 통해서 똑같은 대상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거죠. 동일한 키 값들을 갖는 대상을 만들어주자. 그러면 이런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딕셔너리에서는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다. 뭐, 총점을 계산한다거나 평균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많이들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고, 뭐, 현재도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게 뭐냐면,
여기는 getTotal이라고 하는 함수를 보죠. getTotal이라고 하는 함수의 아규먼트는 무엇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거냐 하면 create student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주는 딕셔너리 타입의 객체에 대해서만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함수예요. 다른 타입의 객체에 대해서는 동작하지 않죠. 음. 아무 객체나 이 함수 안에 아규먼트로 전달한다고 해서 어, 코리언이나 잉글리시와 같은 이런 키값들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키값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은 그런 객체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딕셔너리만 이런 키값들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러면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함수를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정의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클래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었던 게 뭐냐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튜던트가 가져야 되는 속성들이 있어요. 속성들.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학생 번호, 학생 이름, 그 다음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예요.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속성들을 변수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변수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학생들이 가져야 되는 값들을 변수로 선언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변수들에는 값들을 채워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 뭐 아니면 스콧이라고 하는 학생, 학생이라고 하는 대상을 만들 때마다 그 학생의 번호가 몇 번이고, 학생의 이름은 뭐고, 국영수 점수는 몇 점인지를 설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기화. 그 초기화를 해줄 수 있는 함수가 init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initialize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거고요. 초기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객체를 초기화하는 함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모든 클래스를 만들 때 init이라고 하는 함수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init이라고 하는 함수를 뭐 생성자라고 하기도 하고 초기화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들이 가져야 되는 변수들을 초기화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요.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에 의해서 5개의 변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개의 변수들은요, 어떤 값으로 할당이 되냐 하면 생성자를 호출할 때 전달해준 이게 아규먼트죠.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아이디는 아규먼트 아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네임은 아규먼트 네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변수들 있죠. 왼쪽에 있는 변수들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 객체.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는 값이 오는 거죠. 아규먼트 자리에는 값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숫자 1, 뭐 문자열, 홍길동, 뭐 국어 점수 100점,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아규먼트들은 실제로 숫자나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값들인 거고요. 그 값들을 변수에다가 할당하겠다라는 그런 코드인 거예요. 이 코드는. 그리고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def 이거 함수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함수를 만드시는데 함수를 만들 때 첫 번째 아규먼트를 항상 셀프라고 써줍니다. 이 셀프는 자기 자신이란 뜻이잖아요. 자기 자신. 그래서 이 셀프가 의미하는 거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객체 안에 있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getTotal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가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란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self.korean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럼 self.english는 getTotal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는 어, 이 함수는 언제 호출할 수 있냐면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호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객체 이름을 통해서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객체는 반드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성이 되어져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 기능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데이터들을 변수로 선언하고, 변수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선언되어져 있는 변수들을 이용해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주는, 함수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데이터와 함수를 합쳐가지고, 스튜던트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그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개념. 밑에 코드들이 있는데 코드들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하고요. 이 코드 연결을 안 하고 있어서 여기 연결을 먼저 좀 할게요. 연결하고 이 중간에다가 텍스트 셀을 하나 추가하고 제가 노트로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객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오브젝트. 대상이에요, 대상.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는 대상들. 성적 처리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이, 우리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뭐, 데이터 분석을 할 때에는 테이블이 대상이 되겠죠. 테이블에 있는 자료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대상이 될 거고, 그 테이블이라고 하는 대상에서 뭐 행을 선택을 한다거나, 컬럼을 선택을 한다거나,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찾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그죠? 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대상이에요. 대상. 그러니까 숫자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대상인 거고, 문자열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대상인 거고요. true나 false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객체라고 불러요. 객체. 어, 그럼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클래스. 여기도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에서 해야 될 일들은, 클래스에서 해야 될 일들은 그 객체가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객체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정의를 해주죠. 그러니까 설계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 객체가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객체가 어떤 기능들을 가져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음. 속성을 보통 프로퍼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네, 프로퍼티. 혹은 뭐 변수라고 멤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능은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속성은 그 객체가 가져야 하는 어떤 값들, 데이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은 객체가 가져야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함수예요, 함수. 함수인데 무슨 함수냐면 클래스 안에서 클래스 안에서 선언하는 함수를 우리는 메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함수하고요, 펑션하고 메서드라고 하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을 할 건데 클래스가 아닌 곳에서 선언하는 함수들. 우리 어제까지 함수 만드는 것들 많이 했었죠. def 하고서 만드는 거 많이 했었잖아요. 음. 걔네들은 그냥 함수예요. 함수고, 함수고, 함수들 중에서 특별하게 클래스 안에서 선언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클래스 안에서 def하고 시작하는 함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함수들은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메서드. 그러니까 함수가 조금 더 큰 개념이죠. 메서드는 함수다. 이거 맞아요? 반대로 함수는 메서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클래스 안에서 우리가 기능을 만들 때는 함수로 만들잖아요. 그죠? 객체가 가져야 되는 기능도 함수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객체 설계도가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안에서 선언하는 함수, 객체가 가져야 되는 기능, 이거를 특별하게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메서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객체와 약간 구분하셔야 될 용어가 있는데, 인스턴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인스턴스는 실제로 그 메모리에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생성된 객체를. 그러면 학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객체예요. 근데 그 학생이라고 하는 게 실체화돼서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있는 거죠.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고, 뭐 오쌤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고, 스콧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고, 얘네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학생은 오브젝트고, 홍길동은 인스턴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유를 하자면. 음. 그러니까 홍길동은 학생이다. 가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진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객체와 인스턴스를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엄격하게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프로그래밍 책들에서 클래스와 객체를 붕어빵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음. 붕어빵 사 먹어 보셨죠? 네, 붕어빵 굽는 거 보셨죠? 붕어빵을 구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틀이 있어야 되죠. 그 틀 안에다가 그 반죽도 붓고, 그 다음에 뭐 팥이나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 넣고 구워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클래스는 그 붕어빵을 굽기 위한 그 틀 있죠. 그러면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 붕어빵들이 구워져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틀이 클래스. 그러면 프로퍼티는 그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들. 뭐 밀가루 반죽도 있을 거고, 팥도 있을 거고, 그쵸? 예. 뭐 슈크림을 넣을 수도 있을 거고, 어, 붕어빵이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값들이 있는 거죠. 걔네들의 속성인 거예요, 속성. 속성. 붕어빵이라고 하는 게 대상이죠. 그죠? 붕어빵이라고 하는 게 오브젝트인 거예요, 오브젝트. 그럼 인스턴스는 뭐냐? 인스턴스는 실제로 그 틀에서 구워져 가지고 그 진열해 놓잖아요. 팔기 위해서 앞에다가 쭉 진열해 놓죠. 걔네들이 인스턴스인 거예요.
붕어빵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인 거고, 그 붕어빵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실제로 만들어진 녀석들이 인스턴스인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클래스 안에는 생성자라고 부르는 특별한 종류의 그 함수가 있어요. 컨스트럭터, 생성자라고 부르는 특별한 종류의 함수가 있는데, 이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같은 함수예요, 함수.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은 객체를 생성해주는 함수예요. 실제로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메모리에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파이썬은, 파이썬은 생성, 파이썬은 생성자를 호출하면, 호출하면, 그 클래스에서 선언한 특별한 이름의 함수를 불러줘요. 생성, 이건 약간 그 프로그래밍 언어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파이썬을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는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클래스 안에 있는 in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니까 메서드라고 할게요. 앞으로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생성자를 호출하면 클래스에서 선언한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자동으로 호출하게 돼요. 그러면 메모리에 실제로 객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게 그 클래스 설계도예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를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전부 다 def 하면서 함수들만 쭉 만들었어요. 함수들만. 함, 다른 함수들은 우리가 이름들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아규먼트도 마음대로 넣으실 수 있으세요. 마음대로 넣으실 수 있으신데, init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거는 이름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되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할까요? 여기 메서드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 조금만 더 할게요. 메서드를 선언할 때, 메서드를 선언할 때, 첫 번째, 아규먼트는, 아규먼트는 셀프로 써주세요. 셀프가 아닌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파이썬에서 아닌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파이썬에서 그 메서드를 만들 때에는 첫 번째 아규먼트는 무조건 셀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함수들이 전부 다 셀프예요. 셀프 이렇게 하죠. 그리고 다른 메서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실 수 있으시고, 아규먼트도 필요한 만큼 선언하시면 되는데, 이닛이라고 하는 메서드만큼은 이름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대소문자 꼭 구분하셔야 되고, 언더스코어 개수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앞에 언더스코어 두 개로 시작하고요. 전부 소문자로만 init, 그리고 언더스코어 두 개. 이게 함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메서드는 우리가 직접, 어, 직접 호출하지 않고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예요.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
여기 있는 코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아규먼트들을 전달을 하면 그 아규먼트가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에 저장이 돼요. 아규먼트가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해주는 게 initialize, 초기화 작업이에요. 초기화 작업. 네. 그래서 얘는 객체를 초기화한다. 객체를 초기화한다. 자, 좀 말이 좀 어렵죠? 예. 평소에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자, 밑에 있는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있죠.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 이름 보세요. 이 이름은 뭐랑 같아요? 클래스 이름과 같아요. 근데 클래스 이름을 함수 호출로 사용하고 있죠. 그죠? 이 부분이 뭐냐면 얘가 생성자를 호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성자를 호출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생성자를 호출하면 무슨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된다? init 메서드가 호출된다. 란 뜻이에요. 이렇게 클래스 이름과 같은 이름의 함수를 생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자를 불러주면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돼요.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시면은요, 아, 실행을 한 번도 안 해서 그렇군요. 런타임 모드 실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런타임이 모두 아마 실행이 돼야 이게 아마 보일 거예요. 스튜던트 위에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면 얘가 이닛이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하면 생성자는 이닛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자동으로 호출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힌트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힌트에서는 셀프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 않죠. 보여주지 않죠. 자, 그 셀프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프의 의미와 함께 그 초기화라고 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 생성자를 호출하면 파이썬은요, 컴퓨터 메모리에 어떤 메모리를 찾아가요. 메모리를 찾아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런 일들을 해요.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어떤 특정 메모리에 id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요. 변수를 만들고 이게 변수 선언 부분이잖아요. 거기에다 값을 저장을 해요. 무슨 값을? 얘를. 그럼 이 셀프라고 하는 게 이때 셀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수들을, 변수들을, 변수들을 생성해 놓기 위한 그 메모리. 그러니까 그게 객체인 거예요. 메모리에 만들어진 객체인 거예요. 생성자는 변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의 빈 곳을 찾아가요. 메모리의 빈 곳을 찾아가서 그 메모리의 빈 곳을 셀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다. 학생 객체다. 내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점은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id라고 하는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변수를 만들고 값을 할당을 했죠, 지금. 음. 아규먼트로 전달한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변수를 또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 위치에 또 새로운 변수를 하나를 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는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연속된 값들을 이렇게 쭉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이디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name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name이라고 이름을 붙인 변수에다가는 홍길동하고 문자열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셀프에, 셀프 안에. 셀프 안에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메모리. 그 메모리에 이번에는 무슨 변수를 만드냐 하면 carry on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무슨 값으로? 여기 전달한 아규먼트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는 English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겠죠? English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서 전달한 값을 그 변수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math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겠죠? 거기에는 여기서 전달한 값을 저장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메모리에 만들어진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얘를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메모리에 생성된 객체니까 메모리에 생성된 이만큼의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스턴스. 생성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아시겠죠? 우리가 코드에서 클래스 이름으로 생성자를 호출하면 생성자는 이 5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을 만큼의 메모리를 확보를 하고 그 메모리를 셀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거다. 나다 이거예요. 나다. 그리고 그 안에 점이라고 하는 건 그 안쪽이라는 얘기예요. 그 안쪽에. 그 안쪽에 id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이게 이쪽이 변수 선언이잖아요. 변수 선언. 너무 지저분한가요? 왼쪽은 변수 선언이잖아요. 그리고 등호 오른쪽은 할당하기 위한 값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성자는 5개의 변수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확보하고 그 메모리를 셀프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다가 여기에 선언되어져 있는 5개의 변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화라 그랬죠. 초기화. 값들 넣어준다예요. 처음 값을 넣어준다. 이게 초기화야. 초기화. 값을 어떻게 넣어주겠어요? 우리가 전달해준 아규먼트들. 생성자를 호출할 때, 생성자를 호출할 때 넣어준 이 아규먼트들로 값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가 객체가 생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붕어빵 틀에다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붕어빵 틀에다가 재료들을 이렇게 넣은 거죠. 재료들을 넣었더니 이렇게 붕어빵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져서 얘가 이제 진열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코드 실행한 결과를 보시면요. 프린트, 스튜던트 1번, 요거 프린트한 부분 있죠. 이 프린트한 부분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스튜던트 객체다, 이렇게 돼 있죠. at, 어디에, 이런 메모리 주소에, 이거 메모리 주소 값이에요, 주소값. 이런 메모리 주소에 생성된 객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성된 객체. 이걸 줄여서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스튜던트 객체이고 이런 메모리에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메모리에 생겨난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은 무슨 이름으로 찾아가면 돼요? 변수에다가 이름을 주는 이유가 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찾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어, 변수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뭐 x는 1, 뭐 name은 홍길동, 뭐 이렇게 이름을 주는 이유는 1이라고 하는 값을 쉽게 찾으려고, 그죠? 어, 메모리 주소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메모리 주소를 기억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 1이라고 하는 값을 쉽게 읽기 위해서, 이 이름을 쉽게 읽기 위해서 그 메모리에 이름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변수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생성된 학생 객체를
매번 주소값으로 찾아가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는 주소값을 알 필요가 없어요. 뭐만 알면 돼요. 어, 이 변수 이름만 알면 되는 거죠. 변수 이름만. 응? 뭐 여러분들이 처음 학원을 찾아오실 때 맵을 켜가지고 오셨겠지만, 그죠? 뭐, 여기가 뭐더라? 역삼로 120번지 뭐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성보 역삼 빌딩 이렇게 이름 치고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IT 윌 이렇게 하고 찾아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죠? 응? 다 똑같은 곳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지도 어플은. 그죠? IT 윌 그러면 여기 위치를 알려줘요. 변수 이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메모리에 생겨난 스튜던트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스튜던트 1번, 얘가 스튜던트 1번.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 스튜던트 1번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란 뜻인 거예요. 여기 전부 다 점이 있죠, 점. 그죠? 이 점들은 스튜던트 1번을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 음. 메모리에 생겨난 객체, 스튜던트 홍길동이라고 하는 객체를 찾아간다. 그게 점이에요. 점. 그래서 점을 참조 연산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메모리를 참조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점은 참조 연산자라고 불러요. 스튜던트 1번을 찾아간다는 얘기야. 스튜던트 1번을 찾아간다. 찾아가면 거기에 뭐 있어요? 변수 있잖아요. id라고 하는 변수 있죠. 거기에 저장된 값이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얘가 출력해 주는 거는 여기 1 하고 출력을 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밑에 있는 student name 그러면 스튜던트 1번을 스튜던트 1번을 찾아가겠다. 스튜던트 1번을 찾아가겠다.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뭘 찾겠다?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찾겠다.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찾겠다. 그럼 거기 네임에는 뭐가 있어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문자열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밑에 있는 코리언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의 과정은 생성자를 호출하고, 객체가 실제로 메모리에 생성되어져 있을 때,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어떻게 참조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메서드예요.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했죠.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자, 이 메서드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죠? 아규먼트가 셀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가 호출할 때는 아규먼트를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근데 셀프는 이미 여기에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스튜던트 1번이. 메서드를 호출한 주체가 누구예요? 스튜던트 1번이죠. 스튜던트 1번이 getTotal을 호출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누구가 아니고, 오쌤도 아니고, 스콧도 아니고, 뭐, 김길동도 아니고, 이길동도 아니고, 누가? 홍길동이 getTotal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다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파이썬은 여기로 가요. 클래스에서 선언된 메서드로 가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해요. 근데 여기로 갈 때, 셀프라고 하는 값에 무엇을 주냐면, 메서드를 호출한 스튜던트 1번을 셀프에다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메서드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안 줘도 메서드를 호출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메서드를 호출하는 객체가 있죠.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객체가 그게 셀프인 거예요. 나잖아요.
그죠? 내가 총점을 알고 싶다고 메서드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게 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셀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 자, 그러면 여기 self.korea는 이제 그때부터는 누가 되는 거예요? 스튜던트 1번이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lf.english는 스튜던트 1번, 즉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영어 점수가 되는 거예요. self.math는 스튜던트 1번이 점 가지고 있는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수학 점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변수들에는 값들이 있었죠. 생성자가 호출이 됐기 때문에 값들이 초기화가 되어서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값들을 가지고서 총점을 계산해서 주겠죠. 그게 리턴이 된 거예요, 이 자리. 294점이라고. 이게 객체에서의 메서드 호출인 겁니다. 그래서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하시는 방법은요, 객, 어, 객체가 먼저 생성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가 생성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생성된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하겠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객체를 호출한 스튜던트 1번이라고 하는 객체가 셀프로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 있는 값들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밑에 있는 미인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있는 미인도 누가 호출했냐면 스튜던트 1번이 호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셀프에는 스튜던트 1번이에요. 스튜던트 1번이 가지고 있는 토탈을 다시 호출하죠? 스튜던트 1번이 가지고 있는 토탈 여기에요. 그럼 여기도 스튜던트 1번. 그렇게 해서 스튜던트 1번의 국영수 점수를 가지고서 총점 계산하고 나누기 3을 해서 평균을 리턴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여기 있는 코드 볼까요? 밑에 있는 코드 볼까요? 이게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오쌤이라고 하는 학생이 만들어진 거예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학생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서로 다른 메모리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응. 자, 여기서 첫 번째 학생을 꺼내겠죠. 첫 번째 학생을 꺼내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자, 이건 넘어갈게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스튜던트에서 두 번째 학생을 꺼냈어요. 그건 누구예요? 오쌤이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오쌤은 다른 곳에 만들어져 있겠죠. 다른 메모리 주소에 아이디는 아이디는 2번이고 이름은 오쌤이고 국어 점수는 55점이고 등등등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여기서 만들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객체에서 토탈을 호출했죠. 그 객체에서 토탈을 호출하니까 그 객체를 찾아가서 여기 있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가지고서 총점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된 점수가 요거 세 개를 더한 점수가 되는 거예요. 아규먼트가 없었지만 국영수를 어떻게 더했느냐?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가 국영수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국영수라고 하는 변수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평균도 마찬가지. 이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가 국영수 점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국영수 총점, 국영수 평균도 계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객체에서의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학생을 가져오면, 세 번째 학생을 가져오면 스콧이라고 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점수들을 가지고서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이게 그 클래스를 설계하시는 방법이고,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선언하시는 방법이고,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만드시는 방법이고, 설계도가 만들어졌으면
그 설계도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값을 읽어오기,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호출하기 이런 것들을 한 코드인 거예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실 수 있으세요? 개념들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 연습들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40분까지 쉬겠습니다.